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단이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허와 실, 그리고 그 속내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자, 우선 최근에 시범 사업으로 겉보기엔 아주 훌륭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유급 휴가비 지원 시범 사업이라는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사업 기간이 7월부터 올해 11월 5개월까지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수급자로부터 또는 보호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이나 폭력, 폭언 등 피해를 받았을 때 이 직원에게 장기요양 기관장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유급휴가라면 휴가를 줌으로써 근무가 비지만 급여는 다 주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장기요양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급여를 주는데 어르신을 케어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은 없는 상황이죠.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 손해를 공단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피해를 입은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라고 써 있습니다. 즉, 집으로 3시간씩 파견을 나가는 방문 요양보호사한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 요양보호사들의 좀 일자리도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요양 기관장들의 고충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속내를 한번 지켜볼까요? 자, 우선 절차는 이렇습니다. 요양보호사 유급 휴가비 지원 절차는 간단하진 않아요. 꽤 여러 종류의 서류를 내야 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심사도 보고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지에 대한 검사를 다 진행하고 나서 휴가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방법이라고 이렇게 또 고지를 해놨는데요. 이런 거 보면 참 친절해, 그렇죠? 자, 필수 제출 서류에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요양보호사 상황일지, 여기서 말하는 상황일지는 어떤 성희롱, 어떤 성폭력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장기요양 기관장하고 무슨 상담을 했는지에 대한 상담 일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증거 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선택 제출이라고는 했지만 당연히 동료 직원의 진술서나 아니면 직접 폭행을 당한 거에 대한 병원 진료 확인서 등등이 첨부되면 확실하겠죠.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나 요양보호사 상황 일지 또 이러하고요. 또 장기요양 기관장과 어떤 상담을 했는지에 대한 일지도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계좌 입금 의뢰 신고서라고 이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게 되는 계좌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자,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까지도 꽤나 복잡해요. 사실 이 돈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복잡한 많은 서류가 있지만 이런 걸 지원하려면 그만큼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서류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 예상했는지 미리 Q&A에 대한 서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써놓은 Q&A를 미리 올렸습니다. 공단은. 유급휴가 조치 시 종일 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아니요.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 사업 목적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성희롱 피해를 받았을 때 수급자와의 배치 전환,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고 심신 안정을 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급자에 대해서만 급여 중단, 유급휴가를 조치하고 다른 급여 제공이 이루어진 날에는 다른 수급자와의 급여 제공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폭력을 가한 어르신하고만 분리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 해소 요청 시 조치를 꼭 해야 하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장기요양 기관장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아주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들이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장기요양 기관의 장은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 기관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답니다. 남녀 고용 평등법 39조 사항이 있다는데요. 자,
그 적절한 조치가 뭘까요? 없어요.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누가 피해 보겠어요? 장기요양 기관장만 피해 보겠죠?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기관의 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한테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맨 밑에 보실게요. 이런 고충 해소를 해왔을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을 해야만 한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근무 장소 변경 가능해요? 이게 그냥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근무 장소가 요양원 한 군데인데 어떻게 근무 장소를 변경할 건데? 배치 전환이래요. 폭력을 쓰는 어르신이 있어서 그 요양보호사가 나 저 어르신 폭력 써서 케어 못하겠어요 라고 고충을 요청해 왔어요. 예, 얘기해 왔어요. 그럼 그거 해소를 위해서 배치 전환을 하래. 그럼 그렇구나. 그럼 다른 요양보호사 들어가서 케어하세요. 이러면 그 다른 요양보호사는 폭력에 노출 안 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배치 전환도 말 안 되죠? 그래서 유급휴가를 쓰게 하래요. 그럼 유급휴가는 말이 될까요? 자, 유급휴가 그렇게 식으로 다 쓰고 나면 시설은 누가 모셔? 자,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셋 다 현실하고 완전 맞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기관장은 이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시범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방문 요양사한테만 해당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이 말 같지도 않게 돼 있으니까 공평하게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방문 요양보호사, 즉 집으로 파견 나가는 요양보호사만 해당시켜 놨다고요. 집으로 가는 방문 요양보호사야 그 집 아니고 다른 집으로 바꾸면 되죠? 근무장소 변경되네. 배치 전환 다른 사람 돌려가지고 뺑뺑이 시키면 되죠? 되네. 유급휴가 그 집 안 가고 휴가 보내면 되잖아. 다 되네. 자, 그런 식으로 방문 요양보호사한테만 해당되게끔 해놓은 게 무슨 복지입니까? 이게? 자, 성희롱에 대한 조치 및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고객 등에게 발생한 성희롱은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따라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했을 때 장기요양 기관의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고 합니다. 자, 한 발 빼네요. 장기요양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소리죠. 이거 뭐 본인들이 매뉴얼을 정해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라는 게 좀 말이 될까요? 자, 또한 성희롱은 추행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기관 내의 절차 기준에 따라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해 법적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건 누구? 시설만, 기관만. 자, 지급받은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은 인건비 지출 비율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어야겠죠. 예.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 함은 각 기관이 모든 장기요양 기관이 종사자한테 줘야 되는 월급의 퍼센티지가 있어요. 들어오는 총 수익의 몇십 퍼센트 이상은 반드시 급여로 주어라 라고 정해놓은 공산주의 같은 법이 있습니다. 자, 과거 발생한 성희롱 피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지 못하고 시범 사업 기간인 24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을 인천, 경기 지역만 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예요. 자, 맨 아래 보세요. 지역별 장기요양 기관 및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천, 경기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근무 현황을 어떻게 고려했는데? 전국에 수많은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기관이 있는데 왜 인천, 경기만 선정을 했을까요? 가장 시설이 많아서? 뭐 그렇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할 게 아니면요. 하지를 말아야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지금 새롭게 시작된 장기요양 계획이 있죠, 여러분. 자, 이거는 뭐예요? AIP,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지금 주 대세고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입니다. 뭐냐면
집에서 생활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요양원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방문 요양사 불러서 그렇게 해. 그게 여러분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말 어렵게 또 써놨죠. 무슨 말이냐면요. 요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와상 환자나 꼼짝도 못하는 사람도 집에서 방문 요양사 더 많이 부르게 해줄게라는 얘기예요. 더 많이 부르게 해줘서 24시간 부르게 해줄 거야? 12시간 부르게 해줄 거야? 자, 지금 현재 3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 이런 1, 2등급 와상 환자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콧줄 끼고 소변줄 끼고 대화도 안 되고요.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 해줘야 되고 그걸 24시간 해줘야 돼요. 목욕 케어, 식사 케어 다 해줘야 되고요. 그런 사람을 집에서 모시라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정책이라고 내놨어요. 이거를 그런 사람들도 제가 서비스를 확대하겠대요. 자, 이런 터무니없는 제가 서비스의 확대를 무조건 밀고 나가려다 보니까 방문 요양사만 해당되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유급휴가비 지원 같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실속도 없는 이런 정책을 또 후속으로 계속 내놓는 거예요. 쓸데없이 돈짓 하면서. 답답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참 무개념하고 실없는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이니까 좀 지켜봅시다. 시범사업이니까 좀 봐줍시다. 제발 전문가들한테 의견 좀 구하시고요. 할 거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